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지창TV의 홍재합니다. 김민주입니다. 예, 구자령입니다. 아니요, 구호광입니다. 홍팔기입니다. 나는 뭐지? 김장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 아마존을 했느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를 했고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디오 스트리밍 업계의 새로운 강자 아마존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각자 읽은 책들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김장법사님부터. 네, 저는 그 존 로스만이라는 그 저자가 쓴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아마존 웨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존 로스만은 그 전에 아마존에서 기업 서비스도 담당하고 제3자 판매 비즈니스 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다 기획해서 성공적으로 론치시킨 그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컨설팅 회사로 와서 이제 이 아마존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이죠. 아마존 웨이. 제목은 같지만 이 부제가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는 이제 아마존 그 이제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이제 뭐 이념과 경영 철학 이런 거를 14가지로 나눠서 성공 전략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이 이 성과를 보여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만 보이면 그 앞에 13가지 성공 전략을 무시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과가 실적이 중요하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사물 인터넷과 이제 플랫폼 전략, 이제 최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자기들이 이 플랫폼으로서 지금 이제 빅4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자꾸 뜨고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하고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기 아마존에 이제 입사할 때 면접 과정에서 23차례 면접을 했대요. 2달 동안. 그래요? 보통 그 정도 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치밀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이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투덜투덜 했는데 지금 나와서 보니까 그래도 아마존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책을 이렇게 두 번 연거푸였습니다. 그냥 또 그렇게 했으니까 책을 낼 정도가 됐겠지. 어영부영이 됐으면 또 책이 안 나왔겠죠. 예. 저는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제국의 미래, 저자는 스콧 갤러웨이, 그리고 IT 빅4 해갖고 일본 사람이 고쿠노 시게노부가 썼습니다. 이 두 권을 읽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이거 아마존을 하면서 되게 뭐랄까 많이 배웠다 그럴까. 아마존이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책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그냥 책방하고, 요즘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자상거래 정도 하는 업체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게 폭이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하면서 아마존에 대해 공부하면서 식견이 많이 넓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마존 이 책은 두 권 다 네 가지 현대 IT 빅4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네 개 업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 업체의 특성을 설명을 해요.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 업체들이 어떤 연결성과 번영과 발견 그리고 기쁨 이런 걸 고취해 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 네 개의 기업들의 이제 좋은 면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질병, 전쟁, 기근, 죽음 그리고 하늘을 불러오는 불행의 기사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컨닝 탭입니다. 제가 좀 짓궂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거는 이 내 거인의 시대 때 컨닝 하기 시작한 김에 이 거인의 시대 때 살아남는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설명하는데, 재밌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재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마라. 그리고 뭐 조직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 자기한테 해라. 뭐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말고 사람에 충성해라. 그래서 이렇게
혀를 찌르는 그 조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러면서 이거는 저 IT 빅4 기업들의 그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행에서 좀 더 불행을 좀 더 가져오는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비관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비관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없앤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의 부자들은 남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면서 이제 임금을 주면서 부자가 됐는데 21세기 이 부자들은 월급도 안 주면서 일자리도 없애면서 자기네만 부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노예네. 노예.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비약이 조금 심한.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미래의 미국은 300만 명의 부자의 나머지의 뭐 노예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 얘기를 해요. 읽어보셨어요? 네. 딱 그 얘기가 나와. 몰라서 지금 물어본 건데 예. 결국 그 얘기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IT 빅4 이거는 요 책은 이제 가치관이나 이제 어떤 철학적인 면이 들어있지만 이거는 저 순전히 기술적인 면으로 해갖고 최종적인 인공 시대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면서 이제 요 책에 비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도 아무튼 꼭 이거 필요해요? 예? 컨닝 페이퍼가. 이거 길게도 좀 안 하시면서. 머리만 반짝거리지 머릿속은 잘 안 반짝거려서 그래갖고 이제 좀 결론을 이제 좀 너무 일반적으로 했을까 추상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면을 설명할 때는 요 책이 좀 쉽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는 IT 빅4에 대해서 비교 설명한 책을 2권 읽었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2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 이 책은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는데요. 우리 앞쪽에 그 아마존 웨이가 아마존 출신이 이제 쓴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 역시 이제 아마존 출신인데 한국인으로서 보통은 이제 아마존 한 1년 정도 뭐 근무하는 게 그 평균적인 어떤 이제 근속년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12년간 아마존에 근무하면서 그것도 한국인으로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이제 주재원으로 가 있어서 미국에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다시 한국으로 와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의 대학을 가서 그 대학에서 배운 이제 전자 관련되는 내용으로 아마존 입사해서 12년 근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생각에는 아주 진솔하게 쓴 책 아닌가. 전문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데 뭐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이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한국인으로서 또 소수 인종으로서 또 이제 또 유색 인종으로서 겪는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조금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전혀 중요치 않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의 이 아마존 12년 근무 동안에 얻은 이제 어떤 뭐 통찰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아마존 하면은 사실 좀 경외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실제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너무나 힘든 이제 그 경쟁 관계, 내부적인 어떤 경쟁, 어떤 업무의 성과, 해고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겨낼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근무와 또 그런 이야기들 여기서 적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직장인이고 또 현재 직장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라면은 역설적으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행복하다는 그렇죠. 그걸 한번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 보통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뒀지?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입사하고 제가 아는 분의 아들 한 분은 8개월 만에 그만두고 퇴직을 했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8개월 만에 그만둘까? 그러나 그 안에는 다양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거를 12년 동안 겪고 또 아마존을 떠나는 시점에서 왜 떠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회사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전문적인 서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실제 근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가볍게 한번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제가 볼 때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상당히 읽어볼 가치가 높은 이제 그런 책이라는 측면에서 이 책은 좀 적극 추천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2019년도에 나온 거니까 상당히 따끈따끈하고요. 이분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근무하신 분이니까 최근까지 근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과 이 베조스 회장을 공식적으로 출간한 책은 아마 이 책이 유일한 책 아닌가 싶은데요. Everything Store라는 원제로 이제 미국에서 출간이 됐었고 2003년도에 출간된 책이고 국내는 2013년도에 출간된 책이고 2014년도에 이제 국내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이 베조스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이제 다녔던 그 데스코라는 회사 그리고 데스코 회사에서 아마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창업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2013년 이 책이 출간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막내에서 쓴 책인데 기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전문가가 쓴 책과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중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월터 아이작슨이 쓴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 전기를 벤치마킹했다 해도 될 정도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그냥 스토리 중심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근데 이 베조스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뷰도 10여 차례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해서 하나의 역사를 연대기 중심으로 쭉 재구성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책이 조금 아쉬운 점은 읽을 때는 재밌는데 읽고 나면은 도대체 내가 뭘 읽었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끄집어내기가 밑줄 쳐놔야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열심히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경영서적에서 일반적으로 요점을 탁탁탁 정리해준 책 읽다가 이런 책을 읽으면 소설 읽고 나면은 전체 스토리는 나오는데 구체적인 사실들이 잘 기억이 안 나듯이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한 챕처럼 뭐 14가지 성공 전략 뭐 이런 것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이 공식적인 거라고 인정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어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내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추적을 해서 구성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이런 생각됩니다. 스타일의 책을 좋아해요. 네. 이렇게 서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나 그런 거 되게 재밌던데. 저기 장엄한 그렇죠. 그 옛날 그런 그 영화처럼.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그 전기 아이작스가 쓴 이 책도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낫네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낫다. 예. 근데 아마존 관련된 책은 이거 이외에도 이제 상당히 있는데 제가 하나 또 추천하고 싶은 것은 류영호라는 분이 쓴 책으로 아마존.com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것도 하나 추천드리고요. 저도 또 하나 한다면은 아마존의 미래 2021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분이 쓴 건데 어떻게 천 뭐 이렇게 해갖고 동양 철학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 아마존의 경영을 분석해본 책들이 있더라고요. 아마존 삼행시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내가 먼저 할까요? 예. 아마존 많이 좋네.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예. I love you 아마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아시아로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마구마구 오고 있어요. 존나 겁나는 아마존이 옵니다. 홍영처럼? 아마존의 혁신에는 맞춤표가 없다. 존 존경합니다, 베조스님.